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분양가 상한제라고 요즘 되게 핫하죠. 그래서 6일날, 오늘이 2일이니까 앞으로 4일 후에 이제 핀셋으로 찍어서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 이런 식으로 상한제를 하겠다고 정부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6일날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어떤 지역이 실시되고 또 집값이 과연 어떨지, 오를지, 내릴지 굉장히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간단히 설명하면요. 원래는 건설사가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물론 100% 마음대로는 아니고요. 일정 기준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들 이윤을 붙여서 대략 누구의 규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정했었죠. 단 허가를 하는 데가 허가를 해주느냐 안 해주냐 그 차이였지만 실제는 본인들이 정하고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높지만 않으면 대부분 다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양가 자체를 정부가 제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제한하게 되면 우리가 청약을 해서 당첨된 아파트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2004년인가 2005년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때도 참여정부 시절에 집값이 막 폭등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실시를 했었는데 2년 뒤에 2007년인가 그때쯤 전 지역으로 확산을 해서 모든 지역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집값이 쭉 떨어졌죠. 그래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잡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잘못된 생각이 2008년도에 우리 뭐가 있었죠? 서브프라임 있었죠.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죠. 미국에서 빚을 막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이 그 빚을 갚지 못하자 그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게 전 세계로 퍼지면서 우리나라도 집값뿐만 아니라 주식도 그렇고요. 모든 게 거의 가치가 하락이 많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2008년도에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었습니다. 실제 분양가 상한제를 해도 집값이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말은 내가 주택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강남에 예를 들어서 지금 주변이 20억, 25억인데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제가 15억의 주택을 샀습니다. 아파트를 샀어요. 15억의 아파트를 샀으니까 나는 2년, 4년 살고 나갈 때 또는 5년, 6년 후에 나갈 때 나는 15억에 샀으니까 17억만 받고 내놔야지 이렇게 할까요? 절대 아니죠. 주변이 20억, 30억, 20억, 25억, 30억이면 저도 거기에 맞춰서 내놓습니다. 주택 가격이 싸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청약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가 될 확률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럼 주변에 살고 있는 강남 아파트 주인의 입장이 되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예를 들어서 20억 주고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옆에 분양한 아파트가 15억에 분양을 하네요. 그러면 저는 집값을 15억에 내려서 팔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난 20억 주고 샀는데 어떻게 내가 15억에 팔아? 난 절대 못 팔아. 기본 사람 마인드가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산 집값 밑으로는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버라 그러죠. 내가 존버하고 만다. 이런 식으로 내가 버텨버리죠. 언제까지? 내 집값이 회복되거나 더 오를 때까지. 그런 후에 파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집을 싸게 분양받을 수 있으면 집값이 다 싸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청약 당첨되기가 쉽습니까?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점이 한 65점 돼야 당첨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이 필요해요.
그런 15억짜리 분양 주택을 제가 언제든지 길 가다가 지나가다가 모델하우스 보이네요. 들어가서 여기 뭐 아파트 살 수 있어요? 뭐 15억이라면서요? 저 하나 살게요.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으면 아마 집값이 15억으로 떨어질 겁니다. 주변 집들도. 근데 청약하는 당첨되는 인원이 워낙 소수이기도 하고 되기도 힘들기도 하고 내가 분양가가 싸졌다고 해서 그 집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소수의 인원들이 더 큰 혜택을 보고 더 큰 로또 아파트를 당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공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엄청난 공급을 받쳐주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서 새 아파트에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가 쏟아져 나온다. 이러면 아마도 가격이 안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뭐 몇 세대, 뭐 300세대, 1200세대, 600세대 이런 게 간간히 나오는데 누가 그거를 싸게 팔겠어요? 그리고 기존 주택들이 이미 뭐 20억, 30억을 호가하고 있는 판국에 그 집주인들이 거의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자기 집을 반토막에 내놓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쵸? 간단하게 생각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국토부는 왜 도대체 이걸 집값 안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2008년 서프라임을 모르는 건지 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 강남에 집이 거품이 아니야? 서울에 집이 거품이잖아? 뭐야 집이 20억? 30억? 공덕? 마포 이런 데가 15억? 또는 강서 새 아파트가 뭐 10억? 이렇게 하는 게 다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급등한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유주택자랑 무주택자의 차이점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 집을 가지고 있다면 내 집이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오히려 내 집은 왜 이렇게 덜 올랐지? 강남은 20억씩 올랐는데 15억씩 올랐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뭐 5억밖에 안 올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자기 집이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무주택자들은 왜 그걸 거품이라고 생각할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못 샀으니까. 내가 못 샀으니까 거품인 거예요. 만약에 본인 입장이 바뀌어서 그걸 미리 샀었다면, 그리고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건 거품이 아니죠. 다시 또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품이다, 아니면 집값이 너무 급등했다, 아니면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은 굳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회는 언제든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2011년도부터 주택을 매입했는데 그때도 비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거품이다 그랬어요. 2008년 서브프라임 여파가 거의 뭐 9년, 10년, 11년까지 왔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집을 왜 사? 집값이 떨어지는데 집을 왜 사? 이러던 시절이었습니다. 13년도에도 집을 왜 사? 집값 떨어지는데, 지금 인구 줄어드는데. 15년도에도 제가 집 살 때도 야 이제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갔어. 지금 공급 물량 봐봐. 물량 폭탄이야. 이러면서 뭐 이제 신도시들이 막 지어져. 2기 신도시들 막 지하철 들어가. 이러면서 그랬었죠. 16년도에 강남 같은 경우도 다들 꼭지라 그랬었죠. 17년도에 어땠어요? 17년 8월 2일 날 김현미가 들어서면서 파리 대책을 선언했었죠. 그때 다들 집값이 막 폭락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실제 강남 집값도 좀 주춤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2년 전 2017년 파리 대책을 발표했을 때 보다도 삼성동 같은 경우는 기본 10억, 강남 같은 경우는 기본 뭐 5억에서 7억 이상 올라 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10년 후, 물론 단기적인 조정은 올 수 있어요. 근데 10년 후쯤 뒤돌아보면은 지금 집값이 또 저점일 겁니다. 이거는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우리 복권이 있죠. 예전에는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주택복권 1억 5천만 원 당첨되면은 되게 인생 역전한 것 같았었죠. 그런데 그 1억이 지금 가치가 어때요? 지금 1억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의 오피스텔 전세도 못 들어갑니다.
마곡나루 같은 곳에 오피스텔 전세도 1억 3천, 1억 5천, 1억 8천 이래요. 돈 단위가 틀려진 거죠. 또는 조선시대 집값은 뭐 6원, 10원 이랬습니다. 원 단위였습니다. 지금 화폐는 계속 늘어나면서 화폐 단위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돈은 그대로 있고 집값은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던 월급을 받거나 돈이 생기면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다른 상품으로 바꿔서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최소한 피해를 보지 않아요. 그런데 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을 계속 버는 거고요.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어때요? 2016년도에라도 샀으면, 또는 17년도에라도 샀으면, 하다못해 작년에라도 샀으면,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물론 제 생각에도 앞으로 향후 3, 4년, 뭐 2년, 2, 3년 조정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 조정이 근데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이 이만큼 올 건지, 이만큼 올 건지, 아니면 살짝 올 건지,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갈 건지,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주식 같은 경우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얼마 전에 떨어졌을 때 뭐 3만원일 때 샀으면 좋았겠죠. 그쵸? 하지만 그게 3만원까지 떨어질지 2만 5천원까지 떨어질지 15,000원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때라도 삼성전자의 저력을 믿고 샀던 사람들은 지금 뭐 한 얼마인지 잘 모르겠나, 뭐 한 4만원 좀 넘으려나, 5만원 좀 넘으려나, 아무튼 뭐 그렇게 반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너무 딱 발목에 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이 정도는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집을 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폭락했을 때 싸게 사야지, 많이 올랐을 때 팔아야지, 이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내 능력이 되고 내가 살만한 집이 생겼을 때는 경제 위기나 또는 주변 상황이나 이자나 이런 걸 고려하지 말고 과감하게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서울 집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말이 있죠. 뭐 포르쉐는 용기로 산다. 서울 집도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서울 집도 용기로 사는 겁니다. 처음 살 때는 이자가 얼마 나가고 내가 대출이 이렇게 많이 해도 되나? 또는 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여기가 괜찮은 건가? 잘 사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로 산다 생각하시고, 단 그 용기를 뒷받침해 줄 나의 능력이 있어야겠죠. 매달 나가는 그 이자랑 그 할부금, 원금 상환, 요새는 원금 상환을 하니까 같이 그걸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네이버 계산기로 집어 넣어보고 지금 이율이 뭐 한 3점 몇 프로다. 그러면 3점 몇 프로를 한번 넣어보고요. 나중에 경제 위기가 오면 이율이 많이 올라가야 6%, 7%예요. 진짜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매달 뭐 80만 원을 상환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 위기가 안 좋아서 이자가 2배로 올라가면 내가 160만 원 정도 상환을 하겠구나. 그런데 내 월급이 예를 들어서 뭐 한 400만 원이니까 어떻게든 버틸 수는 있겠구나 라는 그런 판단이 서면 그때 주택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경제 위기라는 것은 뭐 10년, 20년 가지 않아요. 보통 2, 3년, 길면 4년 안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을 할 거니까요. 그러면 뭐 조금 후회할 수는 있겠죠. 떨어졌을 때 사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신의 영역이니까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 이거 얘기를 하다가 지금 딴 데로 좀 샜는데, 결론은 분양가 상한제는 아마도 서울 집값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겁니다. 영향이 없을 거다, 이게 좀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시장을 좀 자극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6일날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이 되면 어떤 지역들이 지정이 됐고 사람들의 여론은 어떻고 어떤 아파트들이 좀 영향을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